네, 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요즘 춘곤증 때문에 점심시간 이용해서 낮잠 청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책상에 엎드린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자세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승민 씨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엎드려 자게 되면 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 시력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녹내장에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엎드릴 때 목이 비틀어지면서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고 위와 장이 압박돼 소화기 장애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앉아서 낮잠을 청하실 땐 목 쿠션을 이용해서 의자의 뒤로 기대는 자세가 좋다고 합니다. 네, 낮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몇 시간 푹 잔 것만큼이나 피곤이 싹 풀릴 때가 있잖아요. 되도록 올바른 자세로 꿀맛 같은 낮잠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에너지를 충전해줄 TV 더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해부에서는 이종훈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신개념 사진 강연 프로그램 찰칵찰칵 날씨 담기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지구 종말을 통해 쓰나미의 위력과 대처 방법을 알아봅니다. 세 번째 코너는 TV 더보기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바로 사이언스 타임머신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스피커입니다. 과연 스피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은 어떨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마지막으로 5월 셋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역시나 유익한 과학 정보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건가요? 네, 사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사진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신개념 사진 강의 프로그램이죠. 바로 찰칵찰칵 날씨 담기입니다. 네, 저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요. 처음엔 혹시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거나 또 어렵진 않을까 싶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더라고요. 네, 이 찰칵찰칵 날씨 담기의 진행자이자 사진작가인 이종훈 씨가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밌게 설명하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어떤 감상 포인트들이 있을지 전격해부 찰칵찰칵 날씨 담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80%.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쉽게 찍을 수 있지만 잘 찍는 건 쉽지 않은데요. 이런 고민을 한 번에 날려줄 프로그램, 바로 찰칵찰칵 날씨 담기입니다. 사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찰칵찰칵 날씨 담기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사진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도 잘 찍는 사진과 못 찍은 사진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사진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의 진행자 이종훈 사진작가가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 찰칵찰칵 날씨 담기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사진 전문가의 알기 쉬운 설명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누는 구도도 있고, 이렇게 원형으로 나누는 구도도 있고,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사진작가 이종훈 씨. 찰칵찰칵 날씨 담기의 진행자이기도 한 그는 초보자의 눈높이로 사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인물 사진을 봤을 때 배경이 흐릿한 사진은 신도가? 네. 황금분할 구도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황금분할 사진 찍기의 정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 황금 분할 구도로 사진 찍는 방법이나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좀 많습니다. 가로 3등분. 카메라 초점을 잡지 않습니까? 네. 초점이 맞는 심도 조절에 따라 사진이 어떻게 다르게 찍히는지 등 사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쉽고 재밌게 사진 찍는 법을 소개합니다. 마리아 상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조리개 수치를 낮추면은 뒤 배경이 이렇게 흐려지죠. 성모 마리아 상과 그다음에 뒤편은 배경이 보다 선명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각 회마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 전문 사진 작가들도 초대되는데요. 진행자와 게스트 모두 사진 작가인 만큼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찰칵찰칵 날씨 담기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사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좋은 사진을 많이 봐야 좋은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찰칵찰칵 날씨 담기에서는 매주 초대되는 사진 작가의 여러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각 사진에 대한 작가의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는데요. 사진 작가들이 찍은 다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작품 설명까지 들을 수 있으니 사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도 듣고 작품도 보았으니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죠? 찰칵찰칵 날씨 담기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출사 정보 공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주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작가님, 오늘 가볼 출사지 어디 있나요? 네, 저번에 우리가 제주도 중에서도 서귀포를 찰칵찰칵 날씨 담기에서는 사진 찍기에 좋은 출사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올라가는 코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봄이 되면 TV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경남 진해죠. 벚꽃이 만개하는 봄에 찾아가면 좋을 전국의 벚꽃 축제 장소나 이 동네에는 우리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 있던 방앗간이나 철 도심 속에서 산책하기 좋은 장소인 부암동, 있고요. 또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도 아직 남아 있어요. 수원 폭포나 테디베어 또 천혜의 자연이 살아있는 제주도와 같이 사진을 찍으러 가기 좋은 곳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찰칵찰칵 날씨 담기 최대의 감상 포인트, 바로 상황이나 대상에 따른 사진 정보 소개입니다. 여러분 카메라에 있는 그 야경 촬영 사진은 어떤 상황에 찍느냐에 따라 또 어떤 대상을 찍느냐에 따라 촬영법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찰칵찰칵 날씨 담기에서는 일반인들은 좀 어렵다고 느끼는 야경 촬영법이나 산에 올랐을 때 눈에 보이는 장관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산 사진 찍는 방법처럼 상황에 따른 사진 촬영법은 물론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또 반려동물은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등 대상에 따른 사진 촬영법을 소개합니다. 이 움직임을 읽는 거죠. 어느 타이밍에 온다 안 온다가 있을 때, 왔을 때. 기억을 저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사진. 사진에는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는데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에서는 그 추억을 카메라로 담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프로그램 찰칵찰칵 날씨 담기.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사진을 잘 찍으려면 좋은 사진을 많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찰칵찰칵 날씨 담기에선 사진 작가분들이 찍은 사진을 많이 보여준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찍는 대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등에 따라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좋을지 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목요일 밤 11시 40분 찰칵찰칵 날씨 담기 잊지 말고 본방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찰칵찰칵 날씨 담기 보면서 사진 공부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다큐멘터리죠. 바로 지구 종말입니다. 그중에서도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엄청난 높이가 파도가 일어나는 현상, 이 쓰나미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승민 씨, 네. 혹시 지난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이 당시 뉴스를 통해 봤던 쓰나미 현장의 충격적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 무려 25만 명이 목숨을 잃은 대참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쓰나미의 특징에 대해 알고만 있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쓰나미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지구 종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쓰나미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 인접해 있는 만큼 쓰나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혹시 모를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불후의 명작 두 눈 크게 뜨고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TV 더보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바로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주원 씨가 코너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사이언스 타임머신은 한 가지의 과학기술에 대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 이름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과학기술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에 따라 과학기술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사이언스 타임머신,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우리에게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는 스피커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스피커 기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에 초대형 쓰나미가 강타했습니다. 무려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이었는데요. 당시 쓰나미와 함께 몰려오는 거대한 파도는 예측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쓰나미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쓰나미의 특징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1년 3월) 규모 9의 강력한 지진과 함께 일본을 강타한 쓰나미. 일본인들은 비교적 잘 대응한 편이었지만 자연의 공격은 너무 빨랐습니다. 쓰나미가 발생 후 일본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 당연히 미리 경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쓰나미는 해저 지진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남미, 일본 등에서 쓰나미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쓰나미가 발생할 다음 지역으로 북미 동부 해안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4,800km 떨어진 곳에 라팔마 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엔 쿰브레 비에아라는 활화산이 있는데요. 최근 전문가들이 이 화산을 조사하다가 화산 주변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화산의 일부가 곧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화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물리학자인 스티븐 워드 박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예측해봤습니다.
화산의 서쪽 측면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 화산 일부분의 크기는 길이 16km, 너비 8km, 높이 2km의 엄청난 크기로 시속 320km의 속도로 떨어져 바다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800m 가까이 파도의 높이가 커지죠. 그리고 이 엄청난 파도는 고작 9시간 만에 미국의 동부 해안을 덮칩니다. 처음보다는 파도의 높이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 위력은 어마어마한데요. 파도는 내륙으로 16km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자동차든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은 소용돌이 치는 물에 쓸려 들어가게 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죠. 그리고 잠시 후 육지에 가득했던 파도가 바다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생존자들은 안심합니다. 엄청난 파도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거리로 나와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바다에서는 더 거대한 파도가 해안으로 향하고 있죠. 이 쓰나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파도가 한 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파도가 몇십 분 후에 혹은 몇 시간 후에도 찾아올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직 피난을 통해 쓰나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호텔이나 주차장 같은 건물의 최대한 높은 층으로 피하는 거죠. 단 높이도 높은 데다 쓰나미에 견딜 만큼 튼튼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쓰나미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쓰나미에서 살아남는 최대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해안 지역 주민들은 쓰나미 대피 지침을 알고 잘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을 강타한 끔찍한 쓰나미는 자연재해의 파괴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언제 어디에 쓰나미가 발생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미리 대비하고 행동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스피커. 좋은 스피커는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한 소리를 전달하는데요. 팀파니, 콘트라베이스의 저음이나 바이올린의 가냘픈 고음까지 있는 그대로 전해주죠. 그렇다면 지금의 스피커가 나오기까진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래의 스피커는 어떤 모습일까요? 스피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스피커의 과거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커는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스피커의 등장은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스피커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심지어 그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렇다면 최초의 스피커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초의 스피커는 에디슨의 축음기에서 탄생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는 구리로 만든 원통에 얇은 주석을 씌우고 소리의 진동이 바늘을 통해 얇은 주석에 기록했죠. 그렇게 기록된 소리는 바늘에 의해 재생되고 확성기를 통해 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시로선 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물론 재생해서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웠죠. 그리고 그 후 녹음과 재생 기술은 도약을 거듭했고 전류를 증폭할 수 있는 작은 부품 트랜지스터가 개발됩니다. 손톱만한 사이즈의 트랜지스터는 오디오의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었는데요.
휴대가 가능한 워크맨과 초소형 스피커인 이어폰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됐죠. 지금까지 스피커의 과거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현재의 스피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스피커는 점점 작고 가벼워지는 추세인데요. 좀 더 간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기능들도 추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스피커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등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들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스피커 또한 슬림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스피커가 바로 초슬림바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회의실과 거실 등 좁은 공간에 설치하면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처럼 스피커가 슬림해지면서 울림통이 작아 음질이 좋지 않을 거라는 편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초슬림바 스피커는 소리의 크기와 고음과 저음 모두 우수한 음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재미있는 기능들로 중무장한 획기적인 스피커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 스피커를 비롯해 가볍고 얇아서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필름형 스피커가 있습니다. 또 사운드볼이라는 스피커도 있는데요. 이 사운드볼은 현실감 높은 입체 음향 기술을 도입해 어느 장소든 원하는 곳에서 실감나게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커의 현재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의 미래 모습은 어떨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원 씨, 혹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온 스피커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이 영화를 보다가 정말 신기한 기술이어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광고판 앞을 지날 때만 광고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정말 신기하게도 광고판 앞에서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스피커를 초지향성 스피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초지향성 스피커를 미래형 스피커로 꼽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능과 원리를 가진 스피커인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초지향성 스피커, 즉 지향각이 좁은 스피커를 말하는데요. 한 지역에 빛을 비추는 랜턴처럼 어떤 한 사람 혹은 한 무리의 사람들한테만 음을 전달해주고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음이 전달되지 않는 스피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초지향성 스피커는 특정 지역에서만 소리가 나는 걸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초지향성 스피커의 옆에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60.6dB. 하지만 초지향성 스피커의 정면에선 79.9dB이 측정됐습니다. 초지향성 스피커는 정면에서 소리가 훨씬 크고 또렷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만약 초지향성 스피커가 상용화된다면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능한데요. 음향을 공간별로 분리해야 하는 헬스센터나 박물관, 그리고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의 광고 메시지, 또 시각장애인 안내 메시지 등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생한 음을 전달해주는 스피커. 과거 축음기부터 시작해 미래의 초지향성 스피커까지. 이 스피커는 그야말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스피커가 우리에게 듣는 즐거움을 선사할지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스피커는 단돈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소형 스피커부터 몇십억을 호가하는 명품 스피커까지 다양한데요. 주원 씨, 혹시 좋은 스피커를 고르는 요령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먼저 스피커를 고를 땐 피아노 연주 음반을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피아노 건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 것이 좋은 스피커라고 합니다. 혹은 평소 즐겨 듣는 음반을 넣어서 들어보고 이 소리의 왜곡이 크진 않은지 체크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귀에 친숙한 소리인지를 살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같은 스피커로 같은 음반을 들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그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스피커 살 땐 꼭 음반을 가지고 가서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스피커 구매 계획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쓰나미의 어마어마한 위력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쓰나미가 보이면 일단 튼튼해 보이는 가장 높은 건물로 최대한 빨리 올라가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또 첫 파도 이후에 2차 파도가 몰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바다의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변에 쓰나미 대처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만에 하나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에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쓰나미 대처법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5월 셋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구와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을 풀어보는 놀라운 지구, 신비한 우주가 오후 3시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밤 12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역사와 과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다큐멘터리 빅 히스토리가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우주과학 기술의 현재를 소개하는 우주도전 프로젝트가 오전 1시에 방송됩니다. 동물 세계에 숨겨진 비밀들을 3D 입체 영상과 슬로우 모션을 통하여 풀어보는 동물탐구 보고서가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정보 홍수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알차게 전달해주는 돌아온 토크쇼의 달인 이용렬과의 유쾌한 만남 소나기 시즌2가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사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진 강의 프로그램 찰칵찰칵 날씨 담기가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슈퍼주니어의 팔방미인 려욱과 연예계의 정보통 이혜린 기자가 전해주는 대중문화 속의 다양한 이야기 오전 9시 30분 엔터케이에서 만나보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5월 셋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청소기에 대한 주의사항 알려드리고 이 시간 마칠까 하는데요. 이 집안 청소를 할 때 보통 진공 청소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청소기 속 먼지통에 먼지가 3분의 2 정도 쌓이면 청소기 과부하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소기 먼지통을 평소에 자주 세척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식초를 푼물로 깨끗하게 닦아주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기 호스 같은 경우에는 굵은 소금을 넣고 흔들면 곰팡이와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바른 청소기 사용법으로 청결과 안전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까지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더북의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